10대 6명이 40대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불러낸 뒤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최근에 난리 났던 인천 모텔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강사님도 영상 보셨죠? 네, 옛날에 봤죠. 이거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 대형 언론사에서 보도도 많이 됐는데 네. 저희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수업 때 저한테 막 보여줘요. 선생님 이 쇼츠 봤냐고, 릴스 봤냐고, 11년생 날라차기 장난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막 보여주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 영상을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거고요. 네,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임팩트가 세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몰라도 되는 조건 만남, 성매매 등 단어를 알게 되고 그걸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관련된 정보들에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매매가 잘못됐다, 그리고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은의 와이미 TV. 요 영상에 대한 사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건 만남 사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셜 미디어에서 40대 남성이 네. 조건 만남을 하려고 특정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네. 되려 그 40대 남성이 그 여성과 그 집단에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그 조건 만남 사기 수법이고 원조 교제란 말이 있었을 때부터도 있었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게임 채팅창에 조건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럼 모텔이나 호텔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이제 이야기가 오가죠. 그때 아저씨 저 핸드폰 두고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핸드폰을 두고 나 도망 안 거죠? 간다. 그러면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 두고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요. 네. 혼자 올라올까요? 같이 올라올까요? 그때 이제 자기 보디가드를 데리고 오는 거네요. 네. 보통 가출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빠들과 함께 올라와서 아니면 같이 동료들과도 올라와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오빠들이라고 해봤자 뭐 같은 비슷한 또래 10대 맞아요. 학생들이겠죠? 이번 사건에서 보면 06년생, 08년생들이 굉장한 오빠들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매매 시도한 거냐라고 이제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 40대한테. 네. 그러면 그 남성은 아니다고, 얘가 먼저 연락했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따져 묻는 거죠. 아무리 연락 먼저 하고 했어도 16세 미만인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니냐고. 그리고 얘 어차피 우리랑 같이 있었던 여자애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돈 내놓으라고. 요약하면 성매매 했다는 걸 가지고 혹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걸 가지고 처벌하게 하겠다, 당신 직장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건데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더 나간 거예요. 이 아저씨를 계단에 끄집어내서 밀고 소화기로 구타하고 날라차기 하고 그걸 찍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 올려서 지금처럼 화제가 된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반응이 어땠었나요? 성매매라는 단어가 가진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이 주제가 아직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7월에 그 대치동, 서울 대치동에서 성매매 업소가 좀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대치동이요? 네. 그 교육으로 유명한 대치동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참 많이 가는데. 네, 강사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조심해 주시려고 지지 격려도 많으시고 정말 학업 여건 여러 가지를 배려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3년간 운영했던 업소가 그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7월에 잡혔다고 해요. 그 업소에 종사하는 직원만 한 20명 정도였다고 하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업소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접근성이 용이한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아무리 이런 내용을 알아도 막상 할 수 없으면 괜찮을 네. 수 있죠. 마약에 대한 이슈가 전부터 있었지만 전에는 가격이 비쌌거나 구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어요. 네. 근데 요즘은 가격이 저렴한 합성 마약도 나오고 신종 마약도 많고 접근성이 생긴 것처럼 성매매도 접근이 쉬워지고 있어서 걱정해. 내 집 바로 옆에, 학원 옆에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소셜미디어 검색 몇 번에 이런 사이트도 나온다.
걱정이 돼요. 오히려 이런 시장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환경도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일례로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잖아요. 보통 어린 아이들도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할 때 뭐 코드 받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트위터에 지역명을 검색하면 성매매 업소가 바로 떠요. 예를 들면 강남구라고 치거나 마포구라고 치면 한 70% 정도의 게시글에 성매매 관련 링크나 그 홍보물이 붙어요. 아이들이 그냥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혹은 통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경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처럼 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기시감이 안 들어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얼마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데 여러 설명하는 그 논리가 좀 필요하고, 최근에 그 밤의 전쟁이라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잡혔어요. 이쪽 이용 계획이 한 70만 명 이상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7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설명 안 해주고 경각심을 제대로 정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수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SNS에서 접하기 쉬운데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않는 아이다. 네. 그렇다면 혹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나요? 네,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 오프라인에서 접했다는 아이들도 종종 만나게 되긴 했어요. 최근에 제가 잠실로 아이들 교육을 갔었고,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소셜미디어 거의 안 썼어요. 인스타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치동으로 학원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잠실에서 대치학원 가려고 선릉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갈아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릉역에 내려서 가는 그 길에 성매매 업소 전단지들이 이렇게 많아서 너무 신기했고, 그걸 찍은 다음에 그거 한 장을 가지고 집에 와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런 대치동까지 퍼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등포역, 청량리역, 그리고 용산, 뭐 강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이렇게 그 군인분들이 휴가 나와서 이동하기 좋은 그런 부분의 뒤쪽에, 혹은 삼성역, 역삼역, 선릉역, 뭐 판교, 분당, 너무 이제 지역을 찍어서 죄송한데 그 지역의 일부 부분에 뒤쪽에, 오피스 상권 뒤쪽에 이런 업소들이 횡행했었고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중없이 침투해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럼 성매매가 얼마나 그리고 왜 위험한지, 단순히 불법이라서 위험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이들 혹은 부모님께서도 언젠가 이 성매매라는 유혹 혹은 이슈를 접하게 될 수 있는데, 그들의 수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고객이 성매매를 하러 접근을 딱 하러 오잖아요. 네. 사장 입장에서 어떠냐? 일단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불법이라는 걸. 아, 그렇겠죠. 고객도 알아요. 본인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걸. 네.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해요. 서로 신분을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연락 검색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소개를 통해 연락을 해도, 고객님 저희 업소 처음이시죠? 아무리 소개셔도 검색을 해서 들어오셨어도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고객님이 경찰일 수도 있고 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확인 좀 할게요.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되겠죠? 애초에 그렇게 연락을 해올 때 이름, 연락처, 카톡 아이디,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 정도는 서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인증을 요구해요. 회사원이시면 사원증, 그리고 대학생이면 학생증,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졸업 앨범을 들고 인증하라고 합니다. 아, 본인 얼굴과 같이 개인정보를 인증해라. 네, 보통 들고 인증하라고도 하고 그냥 그것만 찍어서 인증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안 할 것 같은데 급하니까 그런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름, 연락처, 회사, 학교, 뭐 사는 지역 특징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기다려요. 장기 투자예요. 7, 8년도 기다려요. 7, 8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요. 쭉 정리해서 계속 구글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고객이었던 사람을. 그러다가 협박을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보통 협박을 하냐? 이 성매수자였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올리면.
내가 결혼하겠다 SNS에 올리면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협박을 하겠네요. 고객님 축하드려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카톡 프사에서 봤어요. 결혼하시던데. 그럼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가겠다. 뭐 와이프도 알게 될 거고 남편도 알게 될 거고 뭐 동료도 알게 될 거고 감당할 수 있겠니?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전에 협박하기도 하고 이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협박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럼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네요. 진짜 맞아요. 너무하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용했다가는 요즘 아이들 말로 나락갈 수 있다. 이거는 트라이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그 대치동에서 영업했던 성매매 업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네. 이제 건너 알게 된 건데 왜 대치동까지 기어 들어갔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대치동을 갔을 것 같으세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봐? 비슷해요.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혹은 이제 여기서 의대 반수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서울대, 의대, 연고대, 의대 혹은 서울대, 연고대 60% 이상을 가더라. 이 친구들 협박하면 돈 돼요.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친구들을 미리 낚아두고 이제 잘 키워서 뜯겠다. 이런 의미네요. 확률적으로 이제 부모의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스스로 자수성가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든 협박했을 때 한마디로 뜯어낼 게 많다라고 접근해서 의도 자체가 진짜 너무 나쁜 의도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려주고 싶어요. 마약, 음주운전, 성매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타협하지 않는 최저선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삶에 생각보다 가까이 침투한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교육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쇼츠나 영상으로 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